여러분, 이번에는 중국어로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어보려고 하는 말, 질문을 만들 때는 중국어로는 딱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4가지 찬찬히 설명 들어보고 끝에 제가 정말 또 의문문을 만드는 5번째 방법도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 끝에다가 마를 넣어주면 돼요. 마. 근데 약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경성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뭐뭐 마 하고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요? 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냥 워 다음에 말을 쓰면 돼요. 워마? 저요? 워마?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동작 다음에도 그냥 쓰면 돼요. 마셔요? 마실까요? 허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문장 뒤에 그냥 말을 쓰면 되니까 我喝吗? 제가 마셔요? 네, 我喝吗? 제가 마실까요? 我喝吗?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끝에다가 말을 쓰면 되는 요런 거를 어기조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맞자 의문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어기조사 중에서 너를 같이 배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쓰죠. 잘 지내셨어요? 你好吗? 잘 지냈습니다. 我很好. 당신은요? 你呢? 네, 이렇게 많이 썼죠. 이때 니너의 너자도요, 앞에 했던 말의 어떤 대화 속에서 줄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너를 쓰면 이게 질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찾아요. 마마너, 마마 짜이마, 엄마 계세요? 엄마 있어? 라는 의미를 줄여놓은 거죠. 마마너. 이렇게 하면 엄마는? 이란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친구가 커피를 사러 갔어요. 커피를 사러 갔는데 우리 집 모두 5명인데 4잔을 사온 거예요. 그죠? 자기 빼고 사온 거죠. 그래서 4잔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졌는데 제게 없는 거죠. 我呢? 我的咖啡呢? 내 커피는? 이렇게 하면 我的咖啡在哪儿? 내 커피 어딨니? 막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한국어스럽게 나는, 엄마는, 내 커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스럽게 사용할 때도 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너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현재 진행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대구에서 기초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낮 시간대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그 대구 역양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굉장히 잘하시고 열성적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그거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你好吗?我很好.你呢? 아니죠. 이렇게 니너 이렇게 읽으셨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니너 할 때마다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니너 좀 정겹죠, 그죠? 네. 두 번째로는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질문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정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터프가의 느낌으로 사랑해 안 사랑해? 먹을래 말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맨날 먹는 거 가지고 그죠? 그렇게 뭔가 할래 말래?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이렇게 같이 나란히 두고 나서 뒤에 또 말을 쓰시는 분인데 그러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끝에 마는 절대로 생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동사든 형용사든 글자가 한 글자인 단어도 있고 2글자인 단어도 있죠. 한 글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칸, 부칸 이렇게 하면 칸, 부칸 이게 질문이에요. 봐요, 안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好不好?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2글자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2글자로 된 거는 A, B죠, 그죠? 그러면 A 그 다음에 뿌나 메이 쓰고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형식을 해주셔야 돼요. 좋아하다, 喜欢을 예를 들면 喜欢不喜欢이 아니라 喜不喜欢你喜不喜欢我너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런 얘기죠, 그죠? 喜不喜欢 이렇게 되고요. 漂亮 예쁘다죠. 漂亮不漂亮이 아니라 漂不漂亮漂不漂亮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2글자로 된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중국인들하고 회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这个太好吃了,对不对? 그죠?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래 안 그래? 这个太辣了,是不是? 뭔가 是不是好不好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 의문문을 끄트머리에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我们去香山吧,好不好? 우리 향산에 가자. 굿? 콜? 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할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정반 의문문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의문 대사,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입니다. 이 의문 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역시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특수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몇 가지 의문 대사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한국어랑 비슷하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9개만 외우면 돼요. 9개만, 그쵸? 네, 9개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해볼게요. 사람을 물어볼 때 누구라는 의미? 谁? 谁? 당신은 누구세요? 你是谁?你是谁? 누가 신 선생님이죠? 谁是沈老师?谁是沈老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을 물어보는 거, 무슨,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진 什么입니다. 이건 뭐죠? 这是什么?这是什么? 이건 뭐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죠. 무엇이 사랑일까요? 什么是爱? 사랑은 무엇일까요? 爱是什么? 네, 이런 식으로 什么가 들어가면 역시 의문문이 됩니다. 그리고 什么 다음에 그냥 명사를 써서 무슨 뭐뭐도 돼요. 你叫什么名字? 그럼 무슨 이름이죠?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불리나요? 너 이름이 뭐니? 你叫什么名字?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什么 다음에 어떤 명사를 쓰면 무슨 뭐뭐라고 해석도 된답니다. 세 번째 의문사는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물어볼 때 언제라고 하고요. 什么를 사용해요. 什么时候?什么时候? 당신은 언제 오나요? 你什么时候来?你什么时候来?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당신은 언제 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什么时候라는 거 여러분 외워주시고요. 또 네 번째는요. 선택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어느 라는 의미인데요. 나 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로 뒤에 명사를 많이 같이 붙여서 쓰는데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는 거에서 많이 나오죠.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나는 어느 거기 때문에 뒤에 양사를 같이 써서 명사를 많이 써요. 나거 하면 어느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있는데 너 어느 거 고를래? 你选哪个? 베스킨라빈스를 저는 항상 후식으로 가는데요. 거기 가면 어떤 맛으로 고르시겠어요? 어떤 맛을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你要哪个味道? 味道고 맛이죠. 你要哪个味道?你选哪个味道?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어느 맛? 你选哪个? 어느 거 고를래?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장소를 물어볼 때는 어디, 어느 곳인데요. 이건 나를 사용할 거예요. 앞에서 썼던 나를 가져와서 나리 혹은 날 두 가지 다 돼요. 너 어디 있니? 이거 저희 간단 중국어에서도 했던 건데요. 你在哪儿?你在哪儿?너 어디 있니? 이거죠. 그죠? 어디 커피숍 없나? 이런 얘기할 때도 哪里有咖啡厅? 이런 식으로 어디에 커피숍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량이나 요일, 날짜, 그리고 또 시간까지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바로 숫자 몇을 의미하는 지입니다. 지. 요거는요 여러분 10 이하의 좀 적은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몇 개라고 할 때 지거 하고 양사를 바로 붙이면 돼요. 우리 중국 식당에 가보면 몇 분이세요?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거든요. 你们几位?您几位?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런 다음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것도요. 几月几号,星期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지 위치에만 전부 숫자를 알아서 요일과 날짜를 써주시면 되고요. 시간도 되죠. 지디엔 몇 시죠죠? 지디엔 이런 것도 되죠. 지는 이런 숫자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마 기초책 1권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다룰 거예요.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의미로 多少,多少라는 말을 씁니다. 많다의 多와 적다의 少를 붙인 多少 뒤에 샤오는 경성으로 살짝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몇 개, 얼마나 되는 숫자, 多少个,多少个人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콘서트에 온 사람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几个人이 아니겠죠. 소규모 스터디 회의에 온 사람은 几个人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콘서트에 몇 명이나 왔어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来了多少个人?多少个人이죠. 얼마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량이 좀 많은 걸 의미할 때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가격을 물어볼 때도 뒤에 钱이라는 단어를 써서 多少钱?多
多少钱? 이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요 多少는 약간 변형을 해서 多么라고 해서 단음절의 형용사 多하고 단음절 한 글자짜리 형용사를 써서도 이런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얼마나 크냐 多大 나이 묻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多高 그다음 너비 多宽 그다음 무게 묻는 거 多重 그다음 얼마나 먼지 묻는 거 多远 이런 식으로 단음절 한 글자짜리의 형용사를 가져와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특수하니까 따로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로 방식과 또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라는 의미의 怎么입니다. 怎么는 뒤에다 동작을 쓰면 어떻게 이 동작을 하는지, 이 동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중국말로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말하죠? 怎么说가 되겠죠. 这个怎么说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죠? 这个怎么吃 怎么다음에 동사를 쓰면 되고요. 좀 외워두시면 좋을 조합이 있는데요. 3개예요. 어떡하지? 怎么办? 怎么办? 처리하다에 빤을 써서 怎么办 있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니? 怎么了? 빠르게 외워두세요. 怎么了? 거의 입에 붙이셔야 돼요. 怎么了? 怎么了? 네, 무슨 일이야?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라는 말인데요. 怎么样?怎么样?怎么样?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3가지는 굉장히 많이 자주 쓰는 조합이니까요. 요건 따로 마치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번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why에 해당되는 为什么? 이거를 잘라서 보면 왜는 위하다, 什么는 무엇이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무엇을 위하여니? 이런 의미예요. 为什么? 그러니까 怎么了? 이거보다 좀 더 이유에 집중된 거예요. 怎么了는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본다면 为什么? 라고 하면 이유, 왜 그랬어?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가셨죠? 팔을 다친 친구가 있어요. 为什么? 이렇게 하면요. 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좀 이상하죠. 그죠? 팔이 다쳤어요. 怎么了?怎么了?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쩌다 그랬어? 이런 의미라면 为什么?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为什么?怎么了는 질문하는 포인트가 하나는 상황과 일의 사정을 물어보는 거면 为什么는 이유,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의문사가 들어간 걸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좀 많았나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기초책의 1권보다는 2권쯤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선택 의문문이니까 A 선택과 B 선택이 존재하겠죠. 그 누구 노래죠? Yes, so yes. 네, 죄송해요. 네, 이런 것처럼 선택을 주는 거죠. 선택지를 주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요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요런 거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A or B 라고 할 때 이 or에 해당되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还是라고 합니다. A 还是B 라고 하면 질문이 돼요. 말 안 쓰셔도 돼요. 영원한 우리의 숙제인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吃짜장면还是짬뽕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你喝咖啡还是茶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선택 의문문이지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동사를 생략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할 수 없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밥 먹을래 아니면 빵 먹을래,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이 문장들은 보면 먹다와 마시다라는 이 동작 안에서 모든 목적어를 다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받을 수 있는 목적어인데 예를 들어서 네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你来还是我去? 동작도 다르고 주체가 완전 달라졌죠. 이럴 때는 동사를 생략하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목적어가 다를 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 我们吃饭还是喝咖啡?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동사를 다르게 받아야 될 경우엔 생략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선택지가 부사어거나 주어거나 이럴 때는 또 생략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시에 올래? 4시에 올래? 3点来还是4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点来还是4点来?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물어보는 거죠. 집에서 먹을까? 식당에서 먹을까? 在家吃还是在饭馆吃? 이런 식으로 장소 역시 부사어를 물어볼 때는 뒤에 있는 동사를 생략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진 않아도 필요한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사과할까요? 제가 사과할까요? 아니면 고백할까요?
뭔가 이렇게 선택을 주고 선택지를 고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선택 의문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린다 그랬는데요. 별로 대단한 팁은 아닌데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재미없다고요? 재미없다고요 라고 하면 재미없다가 没意思잖아요. 没意思, 没有意思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끝을 올리는 거예요. 没有意思, 재미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你喜欢我? 你喜欢我? 너가 날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 특수한 또 의문문이 가능하다는 거. 약간 발연기를 하면서 끝을 올리면 또 의문문이 된다고 하니까 어학 전공자들 책에 보면요, 제일 먼저는 끝을 올려준다 이러면 의문문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팁 삼아 한번 드려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문장이고 또 이것이 대화문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 문장씩 그냥 똑똑 떼놓고 이 문장은 이런 의미인데 이 문장은 이런 의미인데 라고만 해버리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문문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문문이라고 하면 거의 기초책 1권에서 2권까지를 전부 이렇게 아우르면서 계속 연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니까 한번 내용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의 영상 도움되셨으면点赞, 좋아요랑 구독하기랑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퍼다주고 계시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다음번에 올게요. 我们今天学习到这，下次见，再见。